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주말 장외 집회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열흘 뒤에 있을 1심 선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벌금 100만 원만 나오면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가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 못합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거법 재판과 별도로 20일 뒤, 그러니까 1심 선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위증교사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 위증교사 의혹 재판에 있어서 상당히 이례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자, 방금 전 채널A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피고인이 이 11월 25일 위증교사 의혹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피고인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재판, 결심 공판이 이미 끝났고 이제 선고가 남았는데 피고인 진술서를 다시 써서 보냈다. 그것도 상당히 장문의 진술서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만약 이재명 측 주장처럼 무죄를 확신한다면 이런 행동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상당히 이 위증교사 재판이 힘든 모양입니다. 무엇보다도 위증 자백을 한 이 김진성 전 성남시장 비서, 이재명 대표에게 인간적 배신감을 느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왜 이재명이 위증교사 혐의가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오히려 선거법 재판보다 위증교사 의혹 재판에 더 위험을 느끼는 걸까요? 아니면 유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례적으로 이런 피고인 진술서를 쓴 걸까요? 뭐라고 썼을까요? 그리고 위증 자백을 한 김진성 전 비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 재판이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1심 판결 금고형 이상이 나와서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다음 대선에는 출마할 자격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 형량에 따라서는 구속도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의외로 위증교사 재판에 상당히 촉각을 세우는 모양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25일에 1심 판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최근 재판부에 직접 작성한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채널A가 방금 전 단독 보도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낸 피고인 진술서는 A4 용지 16장 분량, 상당히 방대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작성한 이 진술서는 검찰에 대한 비판, 그리고 자신은 무죄라는 주장이 담겼다고 채널A는 보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피고인에게 지난 9월 30일 징역 3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자, 징역 3년형입니다. 설령 이게 좀 감형이 돼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만 나온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자, 당시 최후 진술까지 마친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를 앞두고 추가로 진술서를 냈다. 이건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진술서에서 위증을 한 걸로 지목된 이 김진성 씨가 스스로의 기억에 따라 자발적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가 있는데도 검찰이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증거 조작, 은폐라고 비판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채널A는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재판에서 이 검찰 이 녹취록 풀로 다 틀었습니다. 수십 분짜리를 판사가 지시해서 이미 재판에서 틀은 건데 왜 굳이 이렇게 썼겠습니까? 그만큼 이재명이 짰지나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유리한 증거만 짜입기 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녹취록도 검찰이 편집 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있는 사실을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녹취록을 편집조회했다는데 녹취록 다 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튼 거 아닙니까? 자,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만 나오면,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재명은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진술서 제출 아주 이례적인 돌출 행동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피고인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위증교사 재판이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재명 피고인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진술이 법정에서는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자백한, 위증 자백을 했던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병량, 지금은 고인이 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부인에 대해서 법정 진술을 통해 꼬리 자르기라며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다고 법정 진술했습니다. 자, 역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재판에서 김진성 씨는 이재명 대표의 부탁으로 위증했다는 주장을 계속 반복하며 이같이 진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와 저는 애증관계이자 위험한 관계로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할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많이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고도 토로했습니다. 그만큼 김진성 씨의 법정 진술은 지금 이재명에게는 상당히 불리할 겁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이제 법정 다툼이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최후 진술을 해놓고도 피고인 진술서를 보냈다. 그만큼 힘든 마음입니다. 어쩌면 11월 25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